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 특강 5단원 자원의 의미와 자원 문제 풀이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철광석, 고령토, 석회석 여기 세 개 나오는 파트랑 그리고 일반적인 1차 에너지,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철광석, 고령토, 석회석 이쪽 나올 확률보다는 1차 에너지나 신재생 에너지 나올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비중을 둬야 된다면은 1차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 두는 게 맞겠죠.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능 기본 문제. 자, 근데 이거 여러분들 절대 안 나옵니다. 이런 거 절대 안 나와요. 낼 게 부족한데 안 그래도 이런 게 나올 리가 없어요. 자, 근데 어쨌든 자, 가치 연수. 석회석은 철광석보다 가치 연수가 길죠. 철광석은 이제 가치 연수가 사실 0.4 정도로 굉장히 적기 때문에 자, 자원 민족주의 전쟁의 배경이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이제 석유 서로 담합해가지고 그쪽 나라들이 석유 가격 올리는 그런 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번 맞죠? 4번 자, 아니죠. 넓은 의미의 자원인데 초연자원만 의미하지 않겠죠. 5번 맞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이거 공부 안 해도 돼요. 자, 2번. 자, 이것도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보시면은 지난 88년 동안 연탄의 수급 안정과 지역 경제에 이바지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연탄 광산인 자, 문을 닫았대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원래는 이제 그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었는데 그게 이제 기술적 의미의 자원으로 벗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가에는 B가 들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사용에 따라 고갈되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이라고 나와 있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석탄 같은 거는 사용해서 다 사용해버리면은 다시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나 보시면은 자, 텅스텐 광산이 재가동을 준비한대요. 자, 그렇다면은 이건 뭐가 될까? 이거는 이제 일단은 A 아니면은 D예요. 왜냐하면은 기술적 의미의 자원에서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재가동 준비를 들어섰다고 되어 있죠. 근데 일단은 저희가 답을 2번이랑 3번으로 좁혔기 때문에 답은 2로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B, A 이런 선지는 없으니까 B, D가 되겠는데 자, 텅스텐 같은 경우는 사용량과 투자 정도에 따라 재생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D에 들어가는 게 맞다. A가 아니라 D에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런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절대 안 나옵니다. 안 그래도 낼 게 부족한데 이런 거를 절대 내지 않을 거예요. 절대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자, 3번. 자, 가 광물 자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강원도 이쪽 지역에서 많죠. 철광석이에요. 철광석. 그리고 수입 상대국 보면은 아, 이런 데서 수입을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 오른쪽 그래프 저 지금 처음 봤어요. 오늘 지금 처음 봤습니다. 살면서. 그러니까 오른쪽 그래프 모르셔도 되고 아, 이거 보고 아, 이게 철광석이구나 라고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가는 철광석이고 철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자, 기억. 제철공업의 주 원료죠, 당연히. 자, 니은. 자,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분포하는 건 아닙니다. 고생대 조선노충군에 분포하는 건 이제 석회석이죠. 석회석. 석회암이 있는 카르스트 지형과. 자, 디귿. 자, 아닙니다. 이제 가치 연수가 가장 긴 거는 이제 석회석이에요. 석회석. 이게 철광석의 가치 연수는 0.4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1번. 근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이렇게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완전 엑스표 치기는 좀 그런 게 그래도 이 가 분포 형황 그러니까 철광석 분포 형황 이 지도는 그래도 알아두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 왼쪽만 공부하시고 이 오른쪽 수입 상대국 형향 이런 거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1, 2, 3번 풀어봤는데 좀 안 중요한 문제들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4번 보시면은 이제 좀 중요한 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공급량 비율 변화.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공급량 비율. 자, U. 아, 이게 순서로 적어야 되니까 부등호 사용해서 할게요. 탄, 천, 원,
무조건 외우셔야 돼, 무조건. 이거를 안 외우시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보시면 이제 2022년 이 공급량 순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석유가 A, 석탄이 B, 천연가스가 C, 원자력이 D가 되겠어요. 자, 선지로 갈게요. 자, 화학공업의 연료는 석유죠. 석유화학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천연가스는 수도권이 호남권보다 소비량이 많죠. 천연가스는 이제 인구에 비례하는 경향을 띱니다. 인구에 비례. 3번. 3번.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다. 천연가스가 가정용으로 소비되는 비율이 높죠. 자, 4번. 더 많습니다. 이 발전량은 이것도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뒤에 또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먼저 짚고 넘어가자면은 발전량은 탄, 천, 원, 그 다음에 이제 석유는 저 꼴찌에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랑 수력보다도 꼴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석유가 이게 발전량이 0%입니다. 0%. 아니, 그러니까 0입니다. 0. 발전량 비중이 0%예요. 그래서 발전량은 당연히 절대 거의 하지 않는 석유가 더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4번은 아니었고 5번. 자, 원자력이 화력발전 연료를 이용되지 않죠. 화력발전 연료 이제 A, B, C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석탄, 천연가스예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이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이랑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이랑 그리고 발전량 비율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것만 외우면 쉽게 풀 수 있었어요. 자, 5번. 자, 발전 설비 용량과 이제 발전량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발전량. 이 비율 보고 바로 풀 수 있어요. 일단은 발전량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석유를 배제하고 가야 됩니다. 석유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발전 설비 용량 나오면은 이제 화력, 원자력, 수력 그리고 신재생까지 생각하시면 돼요. 화력, 원자력, 수력. 근데 여러분 발전량은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일단 발전량은 가가 제일 많은데 보시면은 발전량을 저희가 딱히 외우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발전 양식별 특징이니까 아까 말한 이 탄천, 원, 유 이런 순서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을 보는 겁니다. 자,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을 보면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굉장히 많다 가는. 그 다음에 다는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나는 한 1 정도인 것 같아. 발전 설비 용량이랑 발전량이 딱 맞는 그런 비율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많은 게 원자력입니다. 그래서 각 원자력 나는 이제 제가 1 정도 나온다고 했죠. 발전 설비 용량 대비 발전량이. 그래서 화력.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입니다. 수력은 아시겠지만 발전 설비 용량은 많아도 발전량이 많이 안 될 것 같죠. 왜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수력 같은 경우도 천연이다 보니까. 그래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수력 발전소에 대한 설명이고 2번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설명이죠. 3번은 자, 화력 발전이 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겠습니다. 자, 4번. 그쵸. 왜냐면 이제 수력 같은 경우는 하천, 낙차가 큰 곳에 입지할 수밖에 없는데 4번은 이제 그러니까 화력은 발전소의 자율적 입지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5번에 4번이 답이었습니다. 자, 5번.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이건 원자력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화력, 그 다음에 수력이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 원자력, 화력, 수력 이 순서를 사용해서 맞출 수가 있었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자, 새 화석 에너지의 지역별 공급량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것이다. 서울 있잖아요. 천연가스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남, 전남, 그리고 울산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석유겠죠, 석유. 석유화학 공업이 발달한 새 지역이잖아요. 울려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은 자, 요거는 지금 강원이 있는데 강원이 있으면 굉장히 특이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석탄입니다. 석탄.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제 충남이랑 경북, 경남, 전남 다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이죠. 이제 화력발전소는 사실 웬만한 많은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석탄 발전이 강원도에서 잘 이루어진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했던 이유가 강원도가 석탄 발전이 잘 이루어진다는 거를 어디서 알 수 있었냐면은 이번에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제에서 알 수 있었죠. 이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였는데 어쨌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강원도가 석탄 발전이 잘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발전이라기보다는 이제 생산이랑 공급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은 이제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 자, 1번 선지는 이제 석유에 대한 설명이고, 석유가 더 많죠. 3번은 자, 석탄이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르고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제일 늦습니다. 4번 발전량 석유는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5번이 가장 높습니다. 자, 공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유, 탄, 천,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순수로 공급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꼭 외우자. 좋습니다. 자, 7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거 신재생 및 기타 신재생과 재생에너지 및 기타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40% 가까이 되는데 이럴 수 있는 지역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하게 다른 에너지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주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굉장히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재생 및 기타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 있잖아요. 이곳은 이제 제주입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뭐 화력 발전이라든가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신재생 및 기타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를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곳은 제주밖에 없습니다. 제주. 그래서 가가 제주가 되겠고요. 자, 나와 나는 어떻게 비교해야 되냐면은 저는 이제 석유의 비율로 비교를 할까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원자력이 있었네. 원자력. 자, 원자력은 자원 문제를 풀 때 핵심이죠. 핵심. 왜냐하면은 원자력은 공급되거나 뭐 발전되는 지역이 딱 두 개예요. 딱 두 개는 아니고 이제 경북, 그다음에 전남, 부산, 울산이죠. 여기밖에 이제 비율이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공급 비율이든 뭐 발전 비율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키로 잡으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나이는 이제 원자력 공급 현황이 나타나고 다이는 전혀 보이지 않죠. 원자력 관련된 게. 그렇기 때문에 나가 경북이 되겠습니다. 남은 다가 자동으로 충남입니다. 원자력이 나오면은 무조건 원자력부터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원자력은 경북, 전남, 부산, 울산에서밖에 생산되거나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력이 나오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 적용해 보면은 원자력 바로 경북 이렇게 해서 나를 바로 경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아마 원자력 이렇게 특이한 거는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고 아마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자원 문제가 나오면은 원자력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그렇게 문제 풀이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기억.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석유 비율도 석유 비율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제 석유 그 공급 비율은 지금 가랑 다가 굉장히 비슷한데 전체 소비량을 생각해 보세요. 전체 소비량. 그러니까 소비량의 그 순수한 그 수로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어디가 더 양이 많은지 비교를 해보자면은 당연히 충남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비슷한 비율이니까 충남이 석유 소비량이 많겠다 생각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당연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아요. 자, 니은. 자, 당연하죠. 이것도 위에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디귿. 자, 이거 맞습니다. 경북이랑 당진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풍력 발전량은 다가 가장 많은 게 아니라 나가 가장 많습니다. 경북에 이제 뭐 이쪽에 뭐 이런 쪽에 이제 좀 산지가 있는데 이쪽에서 풍력 발전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태스풍 나왔는데, 태스풍. 제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여기 충북이 여기 유일하게 들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게 뭐냐면은 수력입니다. 수력. 또 이건 알아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뭐 백지도 7단에서 하면서 볼 거지만, 왜 충북이 이렇게 나타나냐면은, 여기 충주에 다목적 댐이 있어요. 다목적 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강원은 춘천에 다목적 댐이 있고, 경기도 이제 다목적 댐이 있고, 뭐 경북, 경북 같은 경우 이제 안동에 다목적 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꼭. 그래서 가와 나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 나는 이제 전남, 전북 이게 1, 2위 차지하죠. 이게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자, 그리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 1위, 경북 2위, 전남 3위, 그리고 제주가 들어가 있는 제주. 제주 여러분들 혹시 가보셨나요? 제주도 가면은 이제 차 타고 다니면서 보면은 산에 그 풍차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 제주도 꽤 발달한 지역이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강원이 이제 산지가 많기 때문에 풍력 발전하고 경북 아까 7번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전남도 이제 전남은 아무래도 그 신재생 그 에너지 자체 발전량이 높기 때문에 전남은 이렇게 유의미한 그런 게 나타나는 거고. 자, 제주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쨌든 제주가 풍력이 발달한 지역이다 해서 가가 풍력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건 이제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죠. 아,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1번 이건 이제 수력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태양광에 대한 설명이라서 맞습니다.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3번 풍속이 가장 중요한 것은 풍력 발전이겠고, 자, 국내 발전량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이제 태양광이 가장 많고, 지금 현재로서는 풍력이 수력을 앞서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이 왔다 갔다 해서 수력이 더 많을 때도 있고 풍력이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왜냐면 자료의 연도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마 안 물어볼 거예요. 평가원에서도. 그냥 발전량은 태양광이 압도적이다만 알면 됩니다. 태양광이 압도적이다. 그리고 5번은 자, 수력이 가장 오래됐겠죠. 우리나라 전력 생산에 이용되기 시작한 게. 그렇기 때문에 답은 2번이었습니다. 아마 크게 어려운 건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것은 뭐 아까 말한 제주나 충북처럼 특이한 지역이 있거나 원자력 같이 이 특이한 자원이 있나 잘 살펴보시면은 그걸로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1번, 2번, 3번은 굳이 복습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알면 돼요. 절대 안 나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도 저는 풀이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을 보시면은 자, 가변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래요. 가변성. 그러니까 변하는 게 가변성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기술적 수준, 경제적 조건, 문화적 배경에 따라 그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는 건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3번입니다. 3번. 이 자원 민족주의는 이 가변성이랑 관련이 없어요. 자원 민족주의는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자국의 자원을 무기화 하는 데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이제 기술적 수준이나 경제 조건, 문화적 배경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담화를 통해 가격을 올려서 그런 갈등을 유발하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3번 아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석탄 이제 광산이 폐광되었다 맞죠? 2번. 자, 석유는 그냥 이게 뭔가 사람들 이게 석유가 예전에는 사람들이 안 좋아했었어요. 이게 막 찐득찐득하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석유가 진짜 제일 지구에서 가장 소중한 그런 자원이 되었죠. 자, 4번 중요한 자원이 되었고, 5번 뭐 이제 해조류가 최근에는 뭐 화장품으로도 활용되고 의약품으로도 활용되고 이제 활용 용도가 바뀌었으니까 다 가면성이 맞는데 3번만 이제 아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자, 이거 절대 안 나오죠. 여러분들 이제 뭐가 안 나오는지 아시겠죠? 어쨌든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1번은. 자, 2번.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은, 자, 고령토, 석회석, 철광석 문제가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잘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갑자기 나와버리면은 정답률 정말 50% 미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생산량 비율을 볼게요. 생산량. 굉장히 눈에 띄는 게, 자, 나를 보시면은, 자, A에서밖에 안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당연히 강원이겠죠. 우리나라 이제 철광석은 강원에서만 수량 생산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다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경남, 전남 등 이제 남부 지역에서도 생성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고령토입니다. 고령토. 그 다음에 다가 자동으로 석회석일 텐데 자, 보시면은 이제 석회석은 카르스트 지역 쪽에 위치해 있죠. 저희 생각해 보시면 카르스트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강원, 충북 이런 데서 생산이 많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충북이었죠. 이건 다들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자, 철광석은 강원에서만 소량 생산된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강원에서만 소량 생산. 다른 곳에서는 생산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자, 1번. 이건 철광석에 대한 설명이고 2번. 이게 고령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령토로 이제 도자기나 벽돌 만들어요. 자, 3번. 이건 이제 철광석에 대한 설명이죠. 석회석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돼서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지 않아요. 4번. 국내 생산량은 석회석이 가장 많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철광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 생산되고 그 다음에 고령토, 그 다음에 석회석 순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5번. 자,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자, 3번. 자, 뭐가 좀 지금 뭐 지수도 나오고 그래프도 나오고 뭐 채점 결과도 나오고 아유, 좀 굉장히 그렇게 헷갈리게 좀 귀찮게 골치 아프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에너지 원별 발전량 변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렸죠. 일단은 2024년,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현재 기준. 자, B 1위. 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C랑 A를 구분할 수가 없는데, 그 일단은 그 확실한 것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계속 발전량이 이렇게 많았던 데가 이게 석탄입니다. 석탄. 그 다음에 이 D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전량이 0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D가 석유. 그 다음에 B와 C는 사실 이 그래프로는 구분하기 어려워요. B와 C는 이제 구분 불가라서 그래서 이제 밑에 걸 이용해야 됩니다. 자, 다에는 정유 공장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D 화학단지가 위치한다. 이게 아니었죠. 근데 대규모 화학단지가 위치하지 않은 곳은 자, 경기도 위치해 있고 전남 위치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 경북이 되겠습니다. 다가 경북. 그 다음에 가와 다는 A를 연료로 하는 대규모 제철소가 위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탄을 연료로 하는 대규모 제철소는 여기 가와 나와 다 중에서는 다에는 포항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남은 그 광양에 있잖아요. 광양. 전남은 이제 광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는 맞기 때문에 근데 이 채점 결과가 X죠. 그래서 가가 이제 대규모 제출소가 위치하지 않은 경기여야 됩니다. 경기. 그럼 자동으로 나가 여기가 되겠죠. 전남. 자, 이제 나와 다에는 B를 이용한 발전소가 위치한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은 가와 다중, 가에서 다중, C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 채점 결과가 둘 다 동그라미죠. 그러면은 C 공급량이 경기도가 가장 많구나 했는데 여러분 지금 원자력과 천연가스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원자력 공급량이 경기도가 가장 많을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C가 천연가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B는 자동으로 원자력이 될 텐데 이게 이 세 번째 답변 보시면은 B를 위용한 발전소,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전남이랑 경북에 위치한다. 채점 결과가 맞았죠. 그래서 B가 원자력이니까 아 맞는 설명이구나 해서 A, B, C, D와 이제 가나다를 모두 결정했습니다. 자, 기억. 자,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한 발전소는 이제 수력이 아니라 조력이죠, 조력. 자, 이거 조력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에서만 생산됩니다. 경기도. 홍리 경기도라서 아닙니다. 자, 니은 1차 에너지 공급량은 경기도가 전라남도보다 많다. 자, 이거 같은 경우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충남 1위, 전남 2위입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동으로. 근데 좀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1차 에너지 공급량 1위 충남, 2위 전남입니다. 이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 모르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1위 충남, 2위 전남, 1차 에너지 공급량.
3위부터는 안 외우셔도 되니까 1위와 2위만 반드시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둘 다 이제 남도고 남도니까 외우기 괜찮겠죠? 충남, 전남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디귿. 자, 당연하죠. 원자력 발전이 이루어지는 그 두 지역인데 이제 경북이 당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북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전라남도보다 훨씬 많죠. 훨씬까지는 아니고 이제 전라남도 영광에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발전소가 여러 개 있는 경북보다는 경북이 원자력 발전량이 당연히 더 많겠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아마 원자력 발전량이 경북이 제일 많은 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리을 이거 맞죠? 전라남도 이제 전남 하면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발달한 지역이고 태양광 발전량은 전남이 가장 많다. 우리나라에서 전남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이 지도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봐도 전남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었고요. 자, 4번. 자, 1차 에너지 공급량을 나타낼 것이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보시면은 이게 센값이 주어져요. 센값. 그러니까 이 막대가 길수록 실제 공급량도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 충남, 나가 전남입니다. 일단 이거 잡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와라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다와라는 이 공급량 순위로 비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비교하면서 A, B, C를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충남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전남에서도 발전되고 공급되고 B는 비슷하게 공급되네요. 그 다음에 C는 이게 중요하죠. C는 이제 전남에서만 발전되는데 이게 이제 원자력이겠죠. 원자력. 여기가 아니라 이제 C가 이제 원자력. 여기다 적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C가 이제 원자력이다. 그러면은 여기 다와 라 중에서 원자력이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라가 이제 그러면 울산이겠죠. 여기가. 그 다음에 남은 다가 자동으로 경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라 같은 경우는 이 석유의 공급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만 생각하셔도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석유화학 공업이 제일 많이 발달한 곳이죠, 울산이.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이제 A, B가 남았는데 자 이제 경기도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경기도. 경기도에서 A는 거의 공급되지 않는데 B는 제일 많이 공급된다. 이게 이제 천연가스죠, 천연가스. 그래서 B가 천연가스고 A가 이제 경기도에서 발전되지 않으니까 석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와 가나다를 모두 결정했고 자 1번 경기는 충남보다 석유 공급량이 많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외우는 게 아니라 위에 그래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프. 자 보시면은 다의 석유 공급량 그러니까 경기의 석유 공급량은 이만큼이고 충남은 이만큼이죠. 충남이 더 많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울산은 전남보다 지역 내 천연가스 공급량 비율이 낮다.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위에 그래프를 보라는 거예요. 위에 그래프 외우는 게 아니라 자 울산의 이제 천연가스 공급량 비율은 이 정도고 전남도 이 정도인데 자 보시면은 크기가 비슷하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급량 자체는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근데 전남이 1차 에너지 공급량 자체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량 비율은 울산이 더 높겠죠. 이거는 뭐 다들 잘 하셨을 것 같고 3번 자 석탄이 가장 많습니다. 4번 자 아니죠. 이제 천연가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상용화된 시기가 늦은 데고 석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된 시기가 가장 이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5번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자 1차 에너지 소비량 저희가 1차 에너지 공급량이랑 1차 에너지 발전량을 공부했었는데 1차 에너지 소비량은 뭔가요? 자, 이거는 정확하게 공급량이랑 똑같습니다. 왜냐? 여러분 1차 에너지를 저희가 뒀다고 어디다 둬서 나중에 쓰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되면은 무조건 쓰기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공급이 됐다는 것은 어딘가에든 뭐 수송용으로 썼든지 가정용으로 썼든지 아니면 공업용으로 썼든지 무조건 공급이 되면은 사용이 돼야 됩니다. 자원을 뭐 아껴뒀다가 어디다 다른 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에너지 소비량이랑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정확하게 똑같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갑자기 소비량 물어봤는데 내지를 올 수도 있어요. 문제 풀면서 아니 공급량이랑 발전량이 아니라 소비량이라고? 이거 뭐지?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공급량은 똑같습니다. 공급되면 무조건 써야 돼요. 자원은. 아끼면 똥 됩니다. 그래서 4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5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재생인데 신재생이 아니라 그냥 발전 양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발전 양식.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화력, 수력, 원자력 말씀드렸죠. 쉽습니다. 가 보시면은 화석 연료 연소. 자, 화력. 그다음에 우라늄, 플루토늄. 이건 이제 원자력이죠. 그다음에 다 물의 위치 에너지.
자, 이게 이제 당연히 수력이겠죠. 나 너무 쉽네, 이거는 너무 쉽는데. 자, 1번. 자, 이제 원자력 발전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남권이 1위고 호남권이 2위입니다. 호남권이 2위자 꼴찌죠. 왜냐면 영남권과 호남권에서밖에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원자력은. 그다음에 2번. 자, 발전소 건설 비용은 원자력이 훨씬 비싸요. 훨씬.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단위가 아닙니다. 물론 화력 발전소 건설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가 아닌데 원자력은 이제 진짜 그러니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금액일 거예요. 자, 3번.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수력이 더 이릅니다. 이거는 4번. 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날씨가 어떻든 뭐 자,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날씨가 어떻든 항상 안정적으로 전력 생산할 수 있는데 자, 수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적 제약이 크죠. 왜냐? 비가 아예 안 와서 하천이 상태가 안 좋아 하면은 이제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력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생산 편차가 심합니다. 어떨 때는 비가 많이 와서 수력 발전이 유리해지고 어떨 때는 비가 너무 안 와서 수력 발전이 불리해지는 그래가지고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습니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이 수력 같은 경우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어렵다. 기후적 제약 때문에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5번. 이거는 뭐 쉽죠. 화력이죠. 자,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 자, 태양광 지금 발전이 제일 많죠. 이게 이제 전남입니다. 전남. 나 보시면은 일단 태서풍 모두 생산됩니다. 모두. 이게 좀 굉장히 특이한 건데 태서풍 모두 생산되는 지역은 여기서 이제 경북이겠죠. 경북.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다가 충주에 다목적 댐이 있는 충북이겠죠. 자, 그다음에 남은 라가 자동으로 재줄 텐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태양광 생산되고 풍력 생산 비율이 그러니까 풍력 발전 비율이 굉장히 높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주도 어딜 가든 이제 풍차가 들어가고 있다고 항상. 그래서 이 제주도는 풍력 발전 비율이 높았구나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자, 아니죠. 이건 위에 그래프 봐도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2번.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봐야죠. 보시면은 풍력 발전이 더 많아요. 풍력 발전이 한 3배 정도 더 많은 것 같네요. 그래프를 보면. 자, 3번. 이거 말씀드렸죠? 1차 에너지 공급량 충남 1위, 전남 2위. 그래서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사실 1차 에너지 공급량을 따로 외우지 않았어도 제주도가 당연히 제일 적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4번. 나와 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위치한다. 나와 가에 위치하겠죠. 전남이랑 경북. 그 다음에 5번. 자, 지도 보시면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행정구역 경계가 아무 데랑도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그건 뭐 다들 잘 아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6번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서 12번이 신재생 에너지 그쪽으로 출제되면서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어렵게 나올 경우는 굉장히 적고 아마 자원은 최근 트렌드대로 좀 계속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특이한 원자력이나 뭐 조력 이런 거 생각해 주시고 자, 반드시 외우라는 거 있죠? 자,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이제 충남이랑 전남 이 각각 1, 2위다. 그리고 1차 에너지 소비량과 공급량은 같다. 그 다음에 이제 1차 에너지 공급량 비율은 유탄천원, 그 다음에 발전량은 탄천원 이렇게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외우시면은 자원 문제는 거의 무조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농업과 공업 이제 공업이 또 굉장히 어려운 파트죠. 다음 시간에 농업과 공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